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서울의 밤. 대학 기숙사 창가에 서서 효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습기가 남아있는 우산이 쥐어져 있었고 방 안은 희미한 스탠드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젖은 머리카락을 흘러내리는 효진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언니. 제발. 도와줘요. 효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효리는 순간 멈칫했다. 평소 밝고 쾌활한 룸메이트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무슨 일이야, 효진아. 왜 그래? 효린이 다급히 물었지만 효진은 대답 대신 책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무릎을 꿇었다. 시험. 떨어지면 엄마가 나 버릴 거예요? 언니, 공부를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하겠어요. 그 말에 효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효진의 가족은 전형적인 한국 가정, 교육열이 뜨거운 중산층이었다. 어머니는 딸의 성적 하나에 삶의 가치를 매기고 아버지는 말없이 기대만을 쏟아부었다. 효린 자신도 그 압박을 잘 알았다. 공대생으로서 매일 밤 새우며 코딩과 수학 공식을 외우는 나날들. 하지만 효진의 눈빛, 그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효린은 효진을 안아 일으켜 세우고 젖은 옷을 벗겨주며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래, 도와줄게. 내일부터 시작하자. 울지 마. 효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효린의 품에 파묻혔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지는 듯 했다. 효린은 느꼈다. 이 단순한 부탁이 그녀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시작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기숙사 식당에서 그들은 함께 앉아 커피를 마셨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멀리서 지하철 소리가 들려왔다. 효린은 노트북을 펼치며 효진의 약한 과목, 미적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 봐, 도함수는 이렇게. 이해돼. 효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효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언니 덕분에 살 것 같아요. 그 미소가 효린의 마음을 살짝 간지렸다. 그들은 매일 밤 기숙사 방에서 공부했다. 효린이 가르치고 효진이 따라오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한강공원 산책도 가끔 벤치에 앉아 문제 풀며 바람을 쐬었다. 효진의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전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잘하고 있네. 우리 딸 효진은 효린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다. 언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효린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린 룸메이트잖아. 당연한 거지.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효린은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효진의 손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뛰는 이유. 그녀는 한국 사회의 무게를 알았다. 여성 간의 사랑은 아직도 속삭임 속에 갇혀 있었다. 드라마 속 로맨스처럼 현실에서는 금기였다. 그래도 효린은 밀어냈다. 그냥 우정일 뿐이야. 어느 날 저녁, 공부 중간에 효진이 갑자기 말했다. 언니, 나 요즘 꿈을 꿔요. 언니랑 같이 사는 꿈. 효린의 펜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효진의 뺨이 붉어졌다. 그냥 언니가 있어서 든든해요. 가족보다. 그 말은 효린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주말에 명동 거리를 걸으며 스트리트 푸드를 먹고 효진이 효린의 손을 잡았다. 추억, 자연스러운 그 접촉이 효린을 혼란스럽게 했다. 가을잎이 떨어지는 캠퍼스에서 그들은 사진을 찍었다. 효린의 폰에 효진의 미소가 가득 찼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왔다. 효진의 친구들이 물었다. 요즘 효린 언니랑 왜 그렇게 붙어 다녀? 효진은 웃으며 공부 도와줘서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국의 대학 문화, 소문은 바람처럼 퍼졌다. 효린도 느꼈다. 강의실에서 동급생들의 시선. 저 둘, 이상하지 않아? 효린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과거,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선배.
그 감정을 숨기고 대학에 왔는데 다시 피어나는 이 느낌. 그래도 그녀는 참았다. 효진을 지키기 위해. 겨울이 다가오며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다. 기숙사 방은 난로 불빛으로 따뜻해졌고 효린과 효진의 공부 루틴은 이제 단순한 도움 이상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K-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겨울연가 에피소드에서 주인공들이 눈속을 걷는 장면이 나오자 효진이 말했다. 언니, 우리도 눈 오면 한강 가자. 효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약속은 그들의 첫 데이트처럼 느껴졌다. 시험이 끝난 후 효진의 성적은 A를 받았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식사를 대접했다. 고급 한정식집에서 효진의 어머니는 효린을 칭찬했다. 고마워요. 효린 씨, 우리 효진이 이렇게 변한 건 처음이에요. 효린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다. 효진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어머니는 결혼과 자녀를 꿈꾸는 타입. 효린의 감정이 들통나면? 그날 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효진이 효린의 손을 잡았다. 언니, 오늘 어머니가 언니 좋아하셨어요. 효린의 심장이 빨라졌다. 나도. 효진이 좋아, 그 말은 무심코 나온 것이었다. 효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침묵이 흘렀다. 택시가 기숙사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의 손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 그들의 관계는 은밀하게 깊어졌다. 공부는 핑계가 되었고 대화는 영혼의 교감이 되었다. 효린은 효진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나 어렸을 때부터 여자애들한테 끌렸어. 하지만 말 못했어. 한국에서 그런 건 이상한 거잖아. 효진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안아주었다. 나도. 언니 만난 후로 이상해졌어요. 남자애들 봐도 아무 느낌 없고 언니만 생각나. 그 고백은 눈보라처럼 그들을 휘감았다. 첫눈이 내린 날 그들은 약속대로 한강으로 갔다. 눈 쌓인 산책로를 걸으며 효진이 말했다. 언니, 우리 사귀어요. 효린은 멈췄다. 눈송이가 그들의 어깨에 쌓였다.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효진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랑이라면 뭐든. 그들은 입맞춤을 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한강의 바람이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었다. 그날부터 방 안은 그들의 작은 세계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의 머리를 빗어주고 밤에 속삭이며 잠들었다. 효린은 효진의 손등에 키스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랑, 지킬게.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며 효진의 클럽 활동이 늘었다. 문학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 민준이 효진에게 관심을 보였다. 효진 씨, 같이 카페 가자. 효진은 거절했지만 소문이 돌았다. 효진이 민준 오빠랑 사귀나 봐. 효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효진아, 나 불안해. 효진은 안심시켰다. 오빠. 그냥 선배일 뿐이에요. 언니만 사랑해요. 그래도 균열은 생겼다. 효린의 친구, 수민이가 물었다. 너희 둘 너무 가까워. 이상하지 않아. 효린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시선, 가족의 기대. 효진의 어머니가 다시 전화했다. 효진아, 좋은 남자 만날 기회 많아. 공부만 하지 마. 효진은 효린에게 털어놓았다. 엄마가. 결혼 얘기하시네. 효린은 침묵했다.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취약했다. 겨울 방학이 다가오며 효진은 집으로 가야 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효린이 말했다. 조심히 가. 빨리 돌아와. 효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기다려요. 그 이별은 더 큰 폭풍의 전조였다. 봄꽃이 피는 3월, 효진이 돌아왔다. 인천공항에서 효린을 마중 나온 그들은 다시 안겨들었다. 보고 싶었어. 효린의 속삭임에 효진이 웃었다. 나도 캠퍼스의 벚꽃길을 걸으며 그들은 손을 잡았다.
하지만 효진의 표정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집에서 엄마가 민준 오빠 얘기하셨어. 소개팅 하라고. 효린의 손이 떨렸다. 그랬어. 효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했어. 하지만 계속 압박이야. 그들의 사랑은 이제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대학 축제 기간, 효린은 효진을 피하려 했다. 오늘 동아리가 하지만 효진이 따라왔다. 무대 위에서 민준이 노래를 부르고 효진을 바라보는 시선. 효린은 질투로 미칠 것 같았다. 밤에 방으로 돌아와 효린이 소리쳤다. 왜 그 오빠랑 그렇게 웃어? 효진은 당황했다. 그냥 동아리잖아. 언니, 믿어줘. 그 다툼은 처음이었다. 효린은 울며 사과했다. 미안해. 나 무서워. 이럴까 봐. 효진은 안아주었다. 영원히 함께할게. 그들은 더 조심스럽게 사랑했다.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검은 모래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살까? 효진의 농담에 효린이 웃었다. 좋아. 제주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하지만 돌아와 현실이 기다렸다. 효린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효린아, 남자친구는 없어. 효린은 아직이라고 대답했다. 어머니의 시선이 효진에게 머물렀다. 효진 씨는 예쁜데. 효진은 웃었지만 불편했다. 그날 밤 효린이 말했다. 우리 비밀로 할까? 효진은 아팠다. 언니, 왜? 가족들 상처 줄까 봐. 효진은 동의했다. 하지만 그 비밀은 무거운 짐이 되었다. 여름이 다가오며 효진의 생일이 왔다. 효린은 한복을 입혀주고 인사동에서 사진을 찍었다. 예뻐. 효린의 칭찬에 효진이 붉어졌다. 그날 그들은 남산타워에 갔다. 사랑의 자물쇠를 채웠다. 우리 자물쇠. 하지만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효진 씨, 나 좋아해. 효진은 단호히 거절했다. 미안해요. 이미 마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민준의 표정이 변했다. 그게 효린 선배야? 소문이 퍼졌다. 캠퍼스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효린이랑 효진이 레즈비언. 효린은 강혜중의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수업 후 친구들이 물었다. 진짜야? 효린은 부정했다. 그냥 친해.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효진에게 달려가 울었다. 다 들켰어. 어떻게 해? 효진은 안심시켰다. 괜찮아. 우리 사랑이잖아. 하지만 효진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 민준이 가족에게 말했다. 전화가 왔다. 효진아, 무슨 소리야? 그딴 이상한 관계. 효진은 울며 끊었다. 엄마, 사랑이에요. 효린은 효진을 안았다. 미안해. 내 탓이야.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련의 불길 속에 던져졌다. 여름 방학, 효진은 집으로 강제 귀환되었다. 효린은 혼자 서울에 남아 한강 벤치에 앉아 울었다. 효진아, 돌아와. 여름의 무더위가 서울을 달궜다. 효린은 기숙사에서 홀로 지냈다. 효진의 빈 침대가 그녀를 괴롭혔다. 매일 카톡을 확인했지만 효진의 메시지는 뜸했다. 엄마가 감시해. 나가게 안 해. 효린은 답했다. 기다릴게. 사랑해. 하지만 불안이 커졌다. 효진의 어머니는 상담소를 보냈다. 이건 병이야. 고치자. 효진은 저항했다. 사랑이에요. 왜 이해 못해?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남자 만나. 정상적으로 살아. 효진은 집을 나왔다. 부산으로, 친척 집으로. 효린에게 전화했다. 언니, 나 도망쳤어. 효린은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달려갔다. 해운대 해변에서 만났다. 효진의 얼굴은 수척했다. 언니. 그들은 안겨 울었다. 다시 안 떨어질게. 부산의 여름밤. 그들은 모텔에 머물렀다. 대화만.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 미래는? 효린이 물었다. 효진은 함께라면 뭐든지라고.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결심했다. 사랑을 숨기지 말자. 하지만 소문은 더 퍼졌다. 학교 게시판에 익명글 이 효린 효진, 동성애자. 조심 이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사물함의 낙서, 강의실에서 비웃음. 효린은 참았지만 효진은 무너졌다. 언니, 나 포기할까? 효린은 소리쳤다. 안 돼. 우리 싸워야 해. 그들은 상담센터를 찾았다. LGBT 지원단체.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힘들어요. 하지만 변하고 있어요. 그 말에 희망을 얻었다. 가을 축제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모두의 시선 속에 민준이 다가왔다. 왜 그래? 후회할 거야. 효린이 막아섰다. 꺼져. 우리 일에 신경 쓰지 마의 충돌이 일어났다. 민준의 친구들이 그들을 밀쳤다. 변태 새끼들. 효진이 다쳤다. 팔에 멍. 효린은 분노했다. 경찰에 신고했다. 뉴스가 됐다. 대학생 동성 커플 괴롭힘 사건. 그들의 이야기가 퍼졌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효진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효진아, 미안해. 나 애 잘못했어. 눈물에 화해.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집에서 나가. 그들은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원룸을 빌렸다. 서울 변두리, 지하철 10분 거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다. 효리는 카페, 효진은 서점. 밤에 함께 요리했다. 김치찌개 끓이며 웃었다. 우리 집이야. 하지만 돈이 부족했다. 효린의 어머니가 알게 됐다. 효린아, 그 애랑. 왜? 효린은 말했다. 사랑하니까. 어머니는 울었다. 한국에서. 고생할 텐데 그래도 받아들였다. 겨울이 다시 왔다. 그들은 한강에서 자물쇠를 확인했다. 아직 있어. 사랑은 시련 속에 강해졌다. 새해가 밝았다. 원룸 생활은 로맨틱했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효리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전쟁에 나섰다. IT 회사 면접, 개인사? 안정적인가? 효진은 대학원 준비. 언니, 나 교수 되고 싶어. LGBT 권익 강의할게. 효리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갈등이 왔다. 효진의 옛 친구가 연락했다. 효진아, 민준 오빠가 자살 시도했대. 내 탓이야. 효진은 충격받았다. 내 탓. 효리는 달랬다. 아니야. 그 오빠 문제지. 하지만 효진의 마음에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민준을 만났다. 병원에서. 미안해. 나 애 사랑했어. 민준의 눈물. 왜 나 아니야? 효진은 사랑은 강요 못해라고. 돌아와 효린에게 말했다. 언니, 나 흔들려. 효린은 아팠다. 뭐? 나 버릴 거야. 다툼이 폭발했다. 언니, 이해해. 나도 사람인데. 효린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내 사랑이 상처만 주나? 며칠 후 화해했다. 효진이 찾아와 안겼다. 미안해. 언니 없인 못 살아. 그들은 더 깊이 대화했다. 우리 약속하자. 서로 믿고 봄에 효린이 취업했다. 삼성전자. 효진은 대학원 합격. 축하 파티, 친구들 모임. 이제 그들의 사랑은 공개적이었다. 축하해, 커플, 지지자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효린의 동료, 과거 연인 지은이 나타났다. 효린아, 아직도 그애. 지은은 효린을 유혹했다. 나랑 다시. 정상적으로. 효린은 흔들렸다. 밤에 효진에게 말했다. 지은이가. 연락해. 효진은 울었다. 언니, 나 무서워. 효린은 믿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 지은과의 만남,
커피숍에서. 효리나 효진이. 장기적이지 않아 효리는 화났다. 사랑이야. 내가 모를 뿐 왜 거절했다. 하지만 그 만남을 효진이 알게 됐다. 언니, 왜 만났어? 오해가 쌓였다. 숨겼어. 나한테도 배신, 효리는 부정했다. 아니야, 싸움 끝에 효진이 짐을 쌌다. 생각할 시간 필요해. 효리는 혼자 남았다. 원룸이 텅 비었다. 직장에서 지은의 속삭임. 봤지? 끝났어. 효리는 울며 버텼다. 효진에게 편지 썼다. 사랑해. 돌아와. 한 달 후, 효진이 돌아왔다. 언니, 나 고해했어. 사랑 확인했어. 포옹 속의 눈물. 그 배신의 상처는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여름,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 산으로. 등산하며 손잡고. 언니, 우리 결혼하자. 법 바뀌면 효리는 웃었다. 그래. 약속. 산 정상에서 서울이 보였다. 작아 보이네. 우리 사랑은 커. 하지만 현실은 다시 덮쳤다. 효진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암 진단. 병원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효진아, 용서해. 나 보수적이었어. 효진은 울었다. 아빠,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해라. 그 화해는 효진을 자유롭게 했다. 효리는 곁에 있었다. 병실에서 손잡고. 고마워, 언니. 가을, 아버지 떠났다. 장례식에서 효진은 무너졌다. 효린이 안아주었다. 내가 있어. 한국의 상례. 검은 한복 속에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 어머니가 말했다. 효린 씨, 고마워. 우리 가족이야. 그 후, 그들은 안정되었다. 효린의 승진, 효진의 연구.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TV 뉴스, 동성 결혼 반대 시위. 전통 파괴, 그들은 거리로 나섰다. 서울 광화문에서. 사랑은 평등, 플래카드 들고. 효린의 연설. 우린 한국인이에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효진의 미소. 그날 그들은 영웅이 되었다. 온라인 지지 폭발. 하지만 반대자들의 위협. 집 앞에 서 있어 효리는 두려웠다. 효진아, 위험해. 효진은 함께라면 이라고. 배신의 그림자가 다시. 효린의 상사, 개인사 때문에 승진. 조심해. 압박. 효리는 고민했다. 회사 그만둘까? 효진이 말렸다. 안 돼, 내 꿈이야. 갈등 속에 효린이 결단했다. 사직할게. 우리 사업하자. 카페 열자. LGBT 커뮤니티 카페. 사랑의 집. 개업일, 손님들로 북적. 효진의 시 낭독. 너의 눈빛의 봄이 와. 효린의 눈물. 하지만 재정난. 대출, 스트레스. 싸움이 잦아졌다. 언니, 왜 이렇게. 미안해. 겨울. 눈보라 속에 효린이 쓰러졌다. 과로. 병원에서 효진이 지켰다. 언니, 쉬어. 그 병상에서 효린이 말했다. 효진아, 후회 안 해. 효진은 키스했다. 영원히. 새해, 카페는 안정되었다. 손님들이 늘었다. 젊은 커플들, 언니들 덕분에 용기 나요. 효린과 효진은 자랑스러웠다. 봄에 법이 바뀌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 뉴스 속에 그들의 얼굴. 첫 커플, 기자 인터뷰. 사랑이에요. 한국의 사랑 결혼식, 작은 예식장. 한복 입고. 어머니들 축복. 행복하세요. 한강 벤치에서 그들은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하지만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효진의 연구 실패, 효린의 건강 문제. 그래도 함께. 5년 후, 그들은 책을 썼다. 변화된 사랑 베스트셀러.
강연 투어, 전국.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서울의 밤, 한강 산책. 언니, 그때 공부 부탁한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 효리는 웃었다. 그래. 모든 게 바뀌었지? 더 나아졌어.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거울이었다. 압박 속에서 피어난 꽃, 가족의 용서, 친구의 지지, 사회의 변화. 비극은 없었지만 시련은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평화. 효리는 효진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 효진의 미소. 나도 노을 지는 한강, 그들의 영원한 증인.